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거래 1타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일 시장 리뷰하면서 오늘 시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전일은 사실 어제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버텨줬던 시장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시장이 그래도 의외로 좀 괜찮았다.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 그 쿠데타 이슈를 일단은 좀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제법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는 의외로 상승 종목이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수도 오르고 체감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오르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물론 요즘에 이제 다시금 조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뭐 일단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다만 철강, 건설, 특히 이제 건설은 그 현대건설의 그 사우디 수주 재파도 있었지만, 요 철강 같은 거, 건설 같은 거, 이제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오른 거는 재건 기대감이 재건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어제 사료곡물주는 오히려 하락하는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어제 결국엔 러시아 그 쿠데타 이슈에 따른 그 어떤 이해관계의 아전 인수가 그냥 반영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이 어제 좀 매수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수급. 하지만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던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현물을 사서 올라가면 뭐 좀 좋겠지만, 어제는 좀 파생 시장에서 약간 웹도덕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지수의 반등이 일어났고, 코스닥의 이제 이 수급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어쨌건 제약주를 좀 삽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글쎄요,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그 맞는 시점인지, 요즘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제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 뭐 셀트리온 삼형제, 뭐 자사주 매입가, 뭐 합병 기대가, 뭐 개별 이슈로 본다면은 뭐 이제 해열 진통제, 뭐 품귀 현상, 비가 많이 왔으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요즘 시장이 약간 좀 이제 이래저래 좀 뭐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형 섹터로서 어쨌건 지금 계속 좀 이런 어떤 시그널을 좀 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하지만 어제 시장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하면 이걸로 관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러시아 쿠데타 이슈를 가지고 서로 기대감이 이제 아전 인수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어제는 우리 시장이 그걸 좋게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뉴욕 증시 하락은 물론 테슬라의 급락이 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이슈였지만, 전체적으로 그 러시아 이제 쿠데타 관련한 이슈에서 그 이대로 끝날까? 푸틴이 가만히 있을까? 사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요대로 끝나진 않을 텐데 푸틴 저 양반이 또 뭘 또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경계감이 사실 뉴욕 증시의 또 하락을 또 어느 정도 야기한 그 요인 중에 이제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쿠데타 이슈는 너무 한쪽으로만 좋게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한 1, 2주 정도는 분명히 또 이제 뭐 후속으로 뭔가 또 이슈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은 예전보다는 조금 우리가 뭐 수비적으로 볼 필요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러시아 사태로 한번 업종별, 섹터별의 흐름도 짧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러시아 쿠데타를 시장에서 아전 인수하는 그런 작용이었죠. 그러니까 철강주,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 대놓고 이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건설주는 현대건설의 수주 플러스 재건 기대감. 근데 어제 이제 사료곡물주가 좀 반락을 했는데, 실제로 원자재 가격에서 곡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철저하게 이제 요 이슈를 가지고 아전 인수를 하면서 재건 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이제 러우 전쟁이 좀 불확실성에 빠질 때 사료곡물주가 좀 올랐던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대비돼서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면국이 이제 푸틴의 다음 선택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뉴욕 증시에도 분명히 좀 경계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뉴스를 팔로우하는 종목별 장세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급과 함께 다음 시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숲이 흐려지니까 나무만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은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크로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는 지금 현재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개별 이슈와 수급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숲은 조금 흐려요.
스푼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데 나무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장을 뭐 다른 표현으로 빗대자면은 네. 일종의 좀 약간 천하제일 단타대회 같은 느낌. 뭔가 이제 수급이 이렇게 싹 몰려가 있는 업종이나 종목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또 안 가는 녀석들은 또 잘 안 가는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힘이 좀 빠져 있는 것만큼 분명하다. 이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나무만 예. 보았으니 숲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숲은 좀 코스피 흐려요. 체크해 볼까요? 숲은 흐리고 지금 코스피가 어쨌건 어제 반등을 했지만 지금 21선을 지금 이탈하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61선이 지금 현재 뭐 2,540선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또 조정받고 여기서 또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금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선물 쪽에서 외도독으로 올라갔던 측면이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좀 힘이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빠진 또 이유 뭐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 다시 늘고 있질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좀 이제 확산된다면 다시 거래 대금이 이제 느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개별 업종이나 종목으로 가보게 되면 또 활활 타오르는 녀석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추세를 주고 바뀔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네. 있는 부장님이 보는 뭐 긍정의 시그널은 테마 장세를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는 당분간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비적이지만 뭐 이제 약간 단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지금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열흘째.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목은 가렸어요. 근데 괜히 또 종목명을 언급했다가는 네. 괜히 또 여러분들이 또 곡해하실 수 있어서 어느 조선주 왕창 올랐죠. 자, 이거 어느 의료기기주 뭐 AI 뭐 테마로 해가지고 의료기기가 네. 최근 정말 강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했어요. 그런데 오르는 건 좋은데 좀 심하게 오른다.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증시 주변 자금 중에서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거래 대금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반대급부로 신용잔고는 늘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엔 약간 단기 일종의 좀 투기성 네. 그런 수급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급들이 단기 수급들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바닥주가 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뭔가 승리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속 수급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계속 띄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무언가를 또 해보시려는 또 이제 조바심이 또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운전에 능숙하신 카레이서라면 제가 운전 조심하라는 말씀을 절대 안 드리죠. 네. 근데 이제 제 높아심은 뭐냐면 매매에 익숙치 않으신 뭐 초보 투자자분이나 이제 고령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조금 나도 이제 좀 따라가 볼까 할까봐 이제 그런 높아심에 제가 항상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타교실에서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종목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딱 그냥 선을 그어서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조바심으로 따라가느냐,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기다리느냐. 이렇게 예. 급등주가 많고 테마주가 더 거세지기 때문에 네. 나의 투자 철학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 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일타포트에도 딱 조바심과 인내심을 네. 딱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우리 일타포트에 딱 두 종목 남아 있잖아요. TLB, 하나가 TLB, 딱 고려아연인데 조바심과 인내심이네요. TLB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이제 이때 18,000원대 네. 말씀드릴 때는 이제 안 사시다가 이제 25,000원 떨어가고 하니까 이제 지금 사도 됩니까? 피드백 많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에이 그럼 물려 뭐 이랬잖아요. 자, TLB도 근데 분명히 바닥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에 우리가 필요했던 건 뭐였죠? 시간과 인내심 뿐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자, 고려아연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오르니까 또 신청이 이제 상담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셔서 해드렸는데 요건 아직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다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뭐 의료기기주, 뭐 조선주 다 지금 뭐 신고가고 연일 뭐 랠리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그런 종목들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휙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조바심을 충족시키려면 사실 이제 매매에 좀 익숙하셔야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뒷받침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만 가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시면 그건 사실 조금 네.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인내심은 우리가 참 선택하기 좀 쉬운 거잖아요. 이 종목. 그러니까 지금 참아주면 시장은 딱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오늘의 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어떤 종목은 중장기로 딱 꽂아놓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뭐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뭐 치킨값을 벌겠다.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실 수 없다면 지금 시장을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 정말 난 이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줄을 기다리고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 인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선택해야 되는 좀 그런 이제 구간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도 많으실 거고 하실 테지만, 그건 제가 이제 신청해 주신 도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 조바심과 인내심을 제외한 나의 어떤 속마음이 어떤지를 좀 이제 좀 체크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노선을 택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확률 높은 뭐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의 철학은 정말 언제나 같습니다. 건강한 투자 전략,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민첩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꾸준한 기다림을 조금 더 필요로 요구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견해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그 밖에도 내 종목과 포트는 그럼 어떤 전략을 녹여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주시면 함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